이번에 나온 저희 신제품 노트북은 무게가 0.98kg입니다. 상당히 가벼워서 휴대하고 다니시기에 좋은 노트북입니다. 이번에 나온 저희 신제품 노트북 무게가 채 1kg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노트북 갖고 다닐 때는 거의 이제 벽돌을 대여섯 개 가지고 다니는 느낌이었다면은 이 노트북을 넣었을 때는 그냥 산소만 넣어 갖고 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토리텔링을 사용하면 좀 더 듣는 재미가 생기고 몰입력이 생기고 설득에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3가지 꿀팁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서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들은 어떤 재미난 스토리를 하나 던져주면서 분위기를 풀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시지와 연관성이 없는 스토리는 오히려 더 전체 스피치를 산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재미난 스토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하고 스피치의 메시지하고 따로 국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의 멋진 요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을 맛깔나게 전달하는 방법 2번째는요. 결론을 미리 전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용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얘기 하겠구나 대충 감이 옵니다. 지금부터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 하겠구나. 이미 사람들이 감을 잡습니다. 마치 이게 영화 스포랑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영화 보셨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셨나요? 그 영화 보시면 그 주인공 있잖아요. 그 주인공 그 사람이 결국은 죽어요. 만약에 이렇게 영화 스포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정말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치에서도 꼭 결론을 먼저 전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를 할 때였는데요. 이러면서 스토리를 먼저 시작하시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듣게 되면서 호기심이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스토리를 전달하시고 나서 그 후반부에 살짝 붙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을 맛깔나게 전달하는 3번째 꿀팁은 바로 스토리 속에 기승전결의 흐름을 넣어주신 겁니다. 기승전결. 내가 마지막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인 메시지,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이 가장 이제 긴장이 고조된 상태죠. 긴장이 올라가고 기대감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을 앞쪽에 세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밤새 프로젝트를 고생고생해서 잘 이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직전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면 효과적입니까? 그 직전에는 이 프로젝트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떤 장애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밤샜고 힘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앞에 들어가 있어야 뒤에 있는 성과가 더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제가 예전에 쇼호스트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교육을 할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쇼호스트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굉장히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쇼호스트 영상들도 찾아보고 홈쇼핑 찾아보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강의를 잘 전달할 수 있었고요. 강의 들으신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스피치를 전달하면은 정말 너무 생기가 없고 스토리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스토리에 생기를 한번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쇼호스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교육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강의는 오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쇼호스트로 일했던 적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과연 내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쇼호스트들에게 스토리텔링 교육을 한다? 약간 타짜들한테 화투 교육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쇼호스트들과 관련된 도서 수십 권 찾아본 건 물론이고요. 제가 TV를 켤 때는 무조건 홈쇼핑을 봤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눈만 뜨면 홈쇼핑 계속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푸는구나. 이런 전략으로 접근했구나. 계속해서 분석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따져 봤더니 최소 100시간 넘게는 영상을 보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 2개월 정도 준비하고 나서 강의를 딱 했더니 강의 끝날 때쯤에 한 교육생이 저에게 와서 묻더라고요. 근데 강사님 어느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일하셨었어요? 저는 쇼호스트로 일한 적은 없어요. 정말요? 저는 강사님 당연히 홈쇼핑에서 일하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홈쇼핑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계셔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 내심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 역시 참 공을 들이고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람들이 결국은 알아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바꿔봤는데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이면 상대방이 알아준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이걸 전달하려면 그 앞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고 100시간 이상 홈쇼핑 보면서 연습했고 준비했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강조가 되면 이 메시지가 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 기승전결의 흐름 속에서 보통은 여기를 많이 우리가 강조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메시지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썰을 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부분을 너무 풀어서 설명해줄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제가 강의 맡았던 배경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2017년도 3월에 A사의 쇼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몇 시간 교육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이 어디에서 진행됐고요. 총 몇 시간 진행됐고 어느 장소에서 진행됐고 총 커리큘럼이 어떻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썰을 쭉쭉쭉쭉 재미나게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메시지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거나 아까처럼 기승 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중간에 청중에게 재미를 MSG처럼 착 뿌려주기 위해서 하나 살짝 풀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여야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구구절절하게 굳이 풀어주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스토리텔링 전달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맛깔나게 전달할 수 있는 3가지 비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와 관련된 스토리만 사용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결론을 초반부터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 약간 영화 스포일러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스토리를 먼저 시작해서 기대감을 주라 하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스토리에도 기승전결의 흐름이 있으니까 중요한 메시지 직전에 어떤 갈등을 강조하거나 어려움을 강조하거나 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강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텔링 차원에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신 스토리가 이제는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내 귀에 캔디처럼 잘 들릴 수 있게 해주는 강감찬 떡 기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아름다운 보물을 세상에 멋지게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